안녕하세요. 자유 아카데미 초대석 오늘은 박인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바로 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예.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지금 뭐 정부와 국민 양쪽에서 다 마음 아픈 것 참아가며 지금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여러 또 논란도 있는 것이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그리고 예. 정부의 책임은 예.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나 우리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 국민의 안전,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국가가 생길 때 처음에 야경국가라고 했죠. 야경국가가 생길 때도 사실 우리 국민이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고 세금을 내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행정부가 특히 경찰이 1차적인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우리 헌법적으로 보더라도 실정법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은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제일 앞장서는 게 결국은 생명권, 헌법에도 신체권이 제일 먼저지요. 그 다음에 자유권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헌법은 생명권, 신체권을 국가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로 보고 이에 더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도 우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우리 기본권도 우리 헌법은 국가의 의무로서 존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사건을 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그 책임의 의미는 정치적이고 간접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각 개인이 자기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원칙인 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국가는 간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 우리 임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3월 달이었나요? 탄핵 선고가 있던 날 안국동 일대로 태극기 집회가 탄핵 반대 집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을 펜스를 치고 가까이 못 가게 소위 집회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익 애국 시민들이 특히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중심이 된 군중들이 헌법재판소를 건너가기 위해서 지하 보도를 가다가 거기에 비슷한 사고로 몇 분이 사실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분까지 포함하면 5분인데 그중에 현장에서 압사를 한 분이 사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서 결국은 국가 책임이 없는 걸로 해서 국가가 책임질 게 아니다. 바로 그 판례가 예를 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직접적인 책임은 1차적으로 본인이 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 사건을 볼 때는 결국은 1차적으로는 각 개인의 특히 우리 소위 그 좌파 정권에서 길들여진 우리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실은 제일 문제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날 때 최후의 방어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되겠죠. 네,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개인의 책임, 예, 자유에 대한 나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책임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찰의 대응 예, 그리고 또 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예, 야권에서는 뭐 이렇게 각 그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그렇죠. 굉장히 활발한데 예.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런 경찰 대응에 대한 의혹이나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가 되어서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뭐 용산경찰서부터 서울경찰청 또 관계되는 기관들 폭넓게 압수수색을 벌써 시작을 하고 또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장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에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미국 같은 경우 9.11 테러 사건이라든가 그 오클라호마 시티였나요? 그 총기 사건으로 다중이 죽었을 경우에도 분명히 그때도 현장 책임자가 있었고 특히 9.11 사태 때는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미국의 각종 정보기관에서 정보 판단을 잘못했다는 등 또 정부의 대응이 그 알카에다 같은 그 테러 단체에 이렇게 뚫렸다는 등 뭐 미국의 망신이라는 등 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종국적으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고 한 적도 없고 그 당시 법무장관이나 그 뉴욕 시장에게 책임 추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9.11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국 국민들이 똘똘 뭉치는 계기로 삼는 걸 보고 저희들은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트라우마가 바로 직전 5년 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한번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자꾸 이번 사태가 세월호 사건과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경험적으로 자꾸 누군가를 책임을 져라 하기 때문에 사실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자꾸 책임자만 찾아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지혜, 정부가 담당해야 될 책임의 범위, 또 국민이 담당해야 될 목, 예를 들면은 안전불감증 같은 부분은 그것이 교육이 되든 또는 사회 시스템이 되든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고 그 개개인이 책임이 모여서 다중을 이루었을 때 집합, 이번에 크라우드 크러쉬라는 표현도 씁니다마는 크라우드가 되었을 때도 그 각 개개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학교 교육이 부족했으면은 다시 안전교육부터 시키고 정부와 국가 또는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당장 책임 추궁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이다. 그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모든 과정을 조사를 하고 정말 누구의 명백한 잘못인지 밝혀졌을 때 그때 책임 추궁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나 현실적이면서도 현명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이태원 사건을 또 정치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측에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해 보겠다고 그렇죠. 참사라는 표현, 예. 희생자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또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쪽에서는 이 이태원 사고에 대한 사망자라는 예, 표현을 예, 그렇죠. 원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변호사님께서는. 사실 그 점도 정말 참 돌아가신 분들한테 애석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냉정하게 이번 기회에 언론 보도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꼭 알아두셔야 될 일은 특히 언론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일본 동일본 대지진 원자로 사건 그 폭발은 아니죠.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물이 넘쳐서 그 사건이 일어서 미정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그때 일본 언론이 대참사라는 표현을 초기에 썼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언론에서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 표현 자체를 처참한 표현이나 감성을 자극하고 국민을 흥분시키는 용어를 쓰는 것은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언론기관에서 참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쓰는 국가입니다마는 우리가 또 서양하고는 좀 감정적으로 다릅니다마는 참사를 하면 처참한 광경부터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또는 피해자 유족을 위해서라도 그런 표현이 적당한가? 꼭 여러 명이 죽으면 참사고 개인이 죽으면 참사가 아니다라는 것도 우습게 되니까 그렇게 언어를 좀 객관화하고 정제화하자는 논란이 그 뒤에 미국에서도 있었고 우리 임 변호사님도 잘 알다시피 미국도 9.11 당시에는 마치 WTC죠. 국제무역센터 빌딩이 100여 층에서부터 도미노처럼 이렇게 성곽이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에는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지나서 언론에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왜냐? 일반 국민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붕괴되는 모습과 그 안에 한 명도 구출되지 못하고 있는 수천 명을 생각하면 소위 그런 처참한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이 물론 죽는 모습은 안 보이지만은 트라우마란 것은 상상으로 생기는 게 트라우마니까 그렇게 붕괴되면서 들리지도 않는 비명을 상상하고 처참한 모습을 상상하게 언론이 계속 정밀 촬영을 하고 중계 방송을 해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라고 미국에서도 반성이 있어서 그 이후로 미국 텔레비전에서도 상세하게 중계 방송하듯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중계를 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방송을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 이번 기회에서도 이번 기회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바로 세월호 참사 저도 이제 입에 참사란 말이 감정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참사란 말이 나오는데 세월호 침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9.11 테러와 같이 보면은 처음에는 세월호 같은 거대한 여객선이 정확한 톤수를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를 보니까 절반 정도가 기울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전 언론이 달려들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선장이 포기하고 나오고 그 처음에는 아비규환인 바깥 모습부터 배를 타고 나오는 모습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야말로 제 기억으로는 그 처음에는 대형 배는 금방 푹 가라앉지가 않잖아요. 적어도 몇 시간은 걸리는데 그걸 생중계를 했습니다. 서서히 넘어져서 드디어 완전히 뒤집어지고 차츰차츰 물에 들어가고 마지막 꼬리가 남아서 꼬르륵 소리까지 날 정도까지 과연 그게 언론이 해야 될 일인가? 우리 국민들이 그걸 봐야 될 것인가? 직접 그 안에 탄 사람은 또 우리가 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10시간 이상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상상으로 느끼는 그 트라우마 그 학생들이 저 밀실에 갇혀 있는 데서 물은 들어오고 숨은 막히고 사실은 그때부터 미국의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가라앉을 때처럼 사실 우리 언론이 그때 자정작용을 해서 더 이상 그런 장면은 안 보여주는 게 맞는데 저는 이번 사건도 계기로 돼서 용어 하나라도 미국은 참사라는 표현은 없으니까
뭐 디자스트 같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기회에 좀 객관적으로 그 표현을 해주는 것이 그 돌아가신 분이나 유족들한테도 저는 뭐 지금 일본 같은 거는 동일본 그 대진재 뭐 이 정도지 지진 뭐 재앙 정도지 참사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우리도 배울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또 한 가지 희생자와 사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생자라고 하면 먼저 억울함을 앞세우고 이것도 서양 영어로는 뭘 적당한 표현을 금방 떠올리기는 어려운데 마치 예수님 같으면은 우리 인류를 위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셨다. 뭐 이런 표현 정도가 얼핏 떠오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희생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어 사전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 기회에 사전을 고치든지 우리 어느 습관을 고치든지 해야 될 일이 희생자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희생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어 사전이 잘못되어 있으면 국어 사전을 고치든지 우리가 희생자가 156명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국어법상 틀린 말이 되죠. 사망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부상자가 정확한 표현인데 희생자는 예를 들어서 제주 4.3 특별법에 보면은 희생자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제주 4.3 보상을 받는 희생자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포함을 시켜서 희생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언론도 흥분만 할 게 아니라 냉철하게 그럼 이걸 희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사망자라고 하는 게 맞는지 정말 우리 안타까운 점이 세계 10위권 잘 사는 나라 뭐 K-팝, K-문화가 세계적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이런 언론의 인식이나 우리 국민의 인식 아까 말씀드린 안보 불감증 같은 것은 아직도 더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언론이 언론답게 그리고 또한 또 정치권도 냉정을 찾고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 비극적인 사고를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 나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오늘의 자유 아카데미 예. 초대석 마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